안녕하십니까.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제일 먼저 생각이 끝났으니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볼 거고,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사업을 딱 시작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뭔가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냐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쇼핑몰을 개설하기까지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 네, 말씀하십시오. 팔에 아대를 착용하셨네요. 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람에 파이터 후회거든요. 오늘 도장 깨기 하러 갈 건데, 농담이고요. 집에서 저녁으로 죽해 먹다가 뒤었어요. 화상 입었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큰일 나는데. 혹시 영상 편집 되나요? 그럼요. 어머니, 저는 전혀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한 생활 보내고 있으시니까 혹시나 걱정되시더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첫 번째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둔. 일단 우리가 쭉 걸어오면서 기준을 하나 뒀잖아요.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는 개인 사업자인 의류 관련 쇼핑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 사실 사업자 등록할 때는 필수 서류가 진짜 많아요. 아셨나요? 저는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엄청 많이 필요하네요. 네, 끝이에요. 네,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뭐 당연히 필수적으로 무엇을 하든 웬만하면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 자, 요것만 들고 가시면 돼요. 요것만 들고 가시는데, 사업자 등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홈택스에서 하라. 두 번째, 내가 세무서로 가라. 근데 간혹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홈택스에서 하는 거랑 세무서 가는 거랑 장단점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업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무서를 가게 되면 뭐가 좋냐? 거기 민원실에 가시면은 직원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작성을 아주 친절하게 도와줘요. 몰라도 그냥 가면은 알아서 잘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무사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빳빳한 종이의 사업자 등록증을 주거든요. 보통 식당 가면 벽에 이렇게. 그쵸. 그 예쁜 거, 약간 노란색에.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는 거. 네. 그걸 주거든요. 3일에서 5일 걸린다는 게 일단 일반 규정인데, 웬만하면은 세무서 가서 등록하면 바로 줘요. 그 빳빳한 종이를요? 네. 거기에 비해서 홈택스로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 홈택스로 하게 되면 너무 덥잖아요. 진짜 요즘. 네, 이렇게 무더운 이런 날씨에 힘들게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끝입니다. 네, 지금 황 부장님의 표정을 봤는데 되게 당황스러워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딜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가 아까 말한 그 모든 장점들을 다 이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는 또 비대면으로. 그쵸.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빳빳한 종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냥 가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보면 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시죠. 자, 지금 보시는 서식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호를 만들 거예요. 자, 상호를 만들어서 열심히 적어줍니다. 텍스니어 파트너스, 그 다음에 성명 적고요. 주민등록번호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가 있을 겁니다. 집으로 하시는 분은 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 1호 20길 16 땡땡 땡땡땡 땡땡땡. 네, 하고 여기 층과 호수를 적고요. 연락처는 보면은 휴대전화가 암행 처리돼 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아직 사업자 전화번호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휴대전화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전 신청. 자,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어쨌든 사업장을 집으로 하게 되면, 집을 이사 가면은 사업장은 내가 이사 갔지만 그대로 주소가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정 신청을 하면은 애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장 주소도.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여나 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현황, 주업태는 소매업입니다. 소매업을 적으시고 주 종목에 전자상거래업 적으시고 주생산 요소는 저희는 없죠. 생산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요소는 적으실 필요 없고, 자, 이 주업종 코드는 525101입니다. 525101 써주시면 되고요. 자, 개업일은 자, 우리 사업자 등록하려는 일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종업원수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사이버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이것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쓰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자가면은 자기 집, 타가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라도 남의 집, 사업장을 빌렸으면 또 그것도 타가고요. 타가 면적을 쓰신 다음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성명을 넣고, 자, 사업자를 등록 안 하신 분이다 하시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 쓰시고 보증금, 월세 쓰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허가 등 사업 여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없음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주류가 필요 없으시죠. 이 개별 소비세 이것도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이건 무엇이냐면은 지점이 있고 이럴 때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부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금 명세, 자기 자금이 얼마인지 타인 자금이 얼마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기 자금은 내 돈, 타인 자금은 빌린 돈. 네, 이렇게 생각해서 쓰시면 되고, 저는 자기 자금이 네, 100억입니다. 그리고 간이가세 적용 신고 여부. 예, 여기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개인 사업자 플러스 간이가세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 적용 신고 여부에는 무조건 여로 체크를 해주시고, 전자우편 주소 써주시고, 이 국세청이 제공한 국세정보 수신 동의 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이 문자로 날라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밖에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이런 거는 집에서 하시는 분 안 하셔도 되고, 자,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는 제가 동업을 하실 거면 신청하시고 동업을 안 하시면은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소 외에 송달 장소 신청 여부, 다른 데서 우편을 받겠대요. 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해주시면은 대리인이 적게 되지만 저희는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연월일 쓰고 신청일까지 쓰고, 그 다음에 사인하시고 요거랑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까지 들고 세무서를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죠. 개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홈택스 옆에 조회 발급이란 탭이 있고, 민원증명, 그 옆에 신청 제출 탭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이라고 있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다 아까와 보셨던 것 비슷하게 인적사항을 먼저 쓰게 돼 있죠. 자, 여기에 텍스니어 피트니스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아이디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에 동의한 누르고, 네, 그 다음에 내 메일 주소를 쓸 거예요. 네, 이렇게 쓰시면 또 동의함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주소지를 쓰는 거죠. 자,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열을 쓴다. 그러면은 내가 주소로 등록돼 있는 곳이 사업장으로 바로 되게 됩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이라고 적혀 있죠. 아까처럼 주소지를 이전할 때 사업장 주소도 같이 옮겨온다 하는 거에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주업태 주종목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써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업종 입력 수정이라고 있죠. 주업종의 소매업, 종목의 전자상거래업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검색 누르셔서 제가 아까 코드 얘기했잖아요. 525101 해서 조회하기 누르면 똑같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나오죠.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들어가죠. 등록하기.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업종도 들어갔습니다. 자, 개업 일자는 우리가 원하는 일자 쓰고, 자, 종업원수 아까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쓰지 마시고, 자, 자기 자금에 아까랑 똑같이 자, 100억을 써줍니다. 아까랑 금액이 달라졌네요. 공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네, 저는 자기 자금이 100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본인 소유, 타인 소유를 체크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예 체크가 안 되게 돼 있죠. 이 집 자체가 지금 본인 집이기 때문에 타가로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요 주소가 만약에 내 집이 아니다 이러면은 타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타인 소유를 선택하시고 타가 면적을 넣으시면은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자, 공동사업자 선정은 동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간이라고 했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떼찌떼찌 한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네요. 간이가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의 경우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저희가 생각하실 경우는 이 경우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저희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자,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부하시고, 저희는 또 인허가 사업 여부가 아까처럼 아니니까 부 적고, 술 판매하는 것도 아니죠. 없고, 개별 서비스 해당 여부도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유흥업소 아니죠. 자, 사이버몰 없습니다. 그리고 뭐 화물 운송업도 아니잖아요. 자, 요것도 패스, 서류 송달 장소. 다른 데서 혹시나 우편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지만 그런 게 없다 이러면은 저장 후 다음. 자,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첨부 가능 파일 형식은 PDF랑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필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4번과 동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동업계약서까지니 그거를 파일 찾기로 해서 찾은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부터는 저희가 잘못하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뒤에는 말로 해드리면 이거를 제출해서 다음을 누르시면은 제출 서류를 확인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확인을 하시면은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완료가 됐는데 제가 세무서에서는 바로 나온다고 했고 홈택스에서는 바로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홈택스도 바로 나오긴 해요. 당일날 나올 수는 있는데 정말 바로는 안 나오고 굳이 두 경우의 시간 차이를 보면 홈택스가 그래도 당일날 나온다 해도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는 저희밖에 없지 않나. 안 봤잖아요.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참고로 동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할 때 동업 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첨부를 해서 같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동업을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혹시 왜죠? 이유는 그럽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개인을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장 기준으로 부가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동업계약서를 써요. 자, 탱글대운이랑 탱탱대운이랑 동업계약서를 씁니다. 손익분배 비율이란 걸 설정해야 되는데 탱글대운이 말해요. 탱탱대운한테 우리 5대5로 하자. 사업자 등록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때가 돼가지고 부가세가 한 100만 원 나온 거예요. 100만 원을 사업용 통장에서 입금하고 나서 탱글대운이 그래도 대표거든요. 그래서 탱탱대운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100만 원 나왔거든? 나 50만 원 내 통장에서 꺼내서 입금할 테니까 너도 50만 원 꺼내서 사업용 통장에 입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탱탱대운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번 기수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비용을 더 많이 냈고 내가 일도 니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어떻게 5대5냐? 부가세를 왜 내가 5대5로 내야 돼?
나의 그 노고를 하나도 안 알아주네? 니랑 일 안 해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저는 지금 아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아침 드라마 같았는데 세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자, 그럼 반대로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같이 동업하기로 하셨던 분이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러면 나는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 들어갈게 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 당연히 그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직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은 그거는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냥 소득세에서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부가세에서도 같이 매입세 공제라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동업을 하셨으면 둘 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세무서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네 돈으로 그냥 네 밥 먹었는데 그게 무슨 복리후생비냐? 요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다. 밥 먹은 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못 봐주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직원이 한 명이 생기면은 사업장은 무조건 4대 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을 하게 되고 취득이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건강보험이 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득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설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에스크로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내가 사업용으로 쓸 통장이 내가 들고 있는 자녀 통장이 없는 거예요. 개인 명의도 가능한데 자녀가 없는 거죠. 개인 명의로 된 통장도. 그럴 경우에는 사업용 통장을 만드는데 여기서 생각하실 만한 점은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을 때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랑 국민이랑 신한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은 잘 알아보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내가 오픈마켓만 이용할 거야 대부분의 오픈마켓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11번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확인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픈마켓만 이용하겠다 자사몰은 이용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요것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자녀 통장이 없어. 그러면은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카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업용이니까 내가 법인카드를 만든다, 법인카드를 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법인카드는 정확히 말하면 법인사업자가 들고 있는 것이 법인카드고요. 정확히는 개인 명의로 된 카드인데 기업카드라는 것은 있어요. 기업카드이기 때문에 기업이 뭔가 기업과 관련돼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카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뭐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개인 명의 카드가 있다 하시면 그거 쓰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개인 명의를 어쨌든 사업용으로 쓰다 보니까 개인 용도로 카드를 많이 계속 써오셨던 분들 간혹 사업용으로 개인 용도로 혼합해서 한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당연히 구분해서 쓰시는 게 원칙이고요. 뭐 사실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될 건 없는데 대신에 세금 신고 시에 내가 카드 내역을 보면서 사업용으로 쓴 것, 개인용으로 쓴 것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제가 업무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 비용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든 부가세든 상관없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나 개인 용도로 쓴 거 비용으로 넣었는데 나 아무 이상 없던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운 좋게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넘어갔다고 끝은 아니거든요. 세무조사라는 게 최소 소급해서 5년 정도까지는 과거 것도 세무조사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가 뭐냐, 세무조사 그 무슨 검찰조사처럼 이렇게 박스 들고 와가지고 오는 거냐 하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조사사국이라고 해서 큰 조사고요. 일반적으로 조사는 그렇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쓴 거 같은데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개인 용도다, 이거 소명해라, 안 하면 추징하겠다, 이렇게. 자,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 몰라, 나는 세무사가 있으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본인이 봤을 때 사업용이랑 개인 용도로 쓴 거랑 정확히 전부 하나하나 전부 다 구분이 가시나요? 네, 근데 세무대리인은 그것보다 좀 더 축소된 정보로 카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100%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원활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통장과 카드를 모두 만들었다면, 자, 세 번째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 1호에 보시면은 직전 연도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라고 적혀있고, 두 번째 저희가 간이가사지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통신 판매업 신고는 면제된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그러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입점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를 체크하는 부분이 이미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모든 오픈마켓들한테 우리 이런 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너희도 조치를 해라 라고 이미 공문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그 면제자들도 면제에 맞게 입점을 할 수 있게 바뀔 것 같은데, 현 상황은 그래도 통신 판매업을 신고해야 된다는 점 좀 명심하시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신 판매업 신고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에스크로를 또 얘기했던 거예요. 내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이 확인증을 발급받으시기 어려우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을 한다 그러면 각 오픈마켓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일단은 먼저 개설을 해야겠죠. 순서는 이랍니다.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의 쇼핑몰을 개설을 합니다. 개설을 하면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들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24 홈페이지고요. 두 번째는 구청에 직접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정부24 홈페이지를 추천을 합니다. 거기서 작성 안 해주나요? 작성을 도와주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세무서는 한번 갔다가 받아서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청은 진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갔다가 한번 또 가야 돼요. 근데 전 그건 진짜 싫더라고요. 그거는 네. 못 참죠. 못 참지. 네, 그래서 정부이사에서 신청을 하시고 연락이 오시면은 구청을 가셔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영상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통신 판매업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24라는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은, 자, 검색어에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통신 판매업 신고 시군구가 보이시죠? 신청을 눌러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귀찮으니까 비원으로 합니다. 비원을 하고 동의. 자, 이렇게 다음을 누르시면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는 탭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밑에니까, 자, 밑에 보시면은 판매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인터넷에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급 품목, 저희는 의류를 팔 거죠. 의류에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인터넷 도메인 이름. 자, 저희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 이미 개설을 해 놨었죠. 자, 그거를 네이버를 적어줍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라고 적어주시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자사몰을 이용하실 분들은 당연히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네이버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써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첨부를 해달래요. 보면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뽑았잖아요. 그거 넣어주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스캔해 가지고 그 부분을 또 파일 첨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제가 방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온라인 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이 이후에 이게 나오기까지는 보통
아까 사업자 등록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한 3일 정도 걸린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쁜 종이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받으면은 종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발급을 하시면은 그냥 출력을 A4 용지에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알아봤잖아요. 거의 반이 다 왔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과 함께 아이디 등록을 해야겠죠? 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사실 발행할 일이 없어서 필요는 없지만 뭐 필요하시다면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로그인을 하실 거예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사업용 계좌 등록과 사업용 카드 등록입니다. 이 사업용 계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홈택스의 신청 제출 탭에 사업용 계좌 개설 등록이라고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회 발급 탭에 가시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 하면 안 되시는 게, 안 하면은 사업용 계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못 해줘요. 국세청에 등록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이 그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카드를 뭘 썼는지. 근데 그거가 안 뜨기 때문에 못 봐요. 사장님들이 혹시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게 되면 귀찮게 카드사 들어가서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다 뽑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산세는 뭐 크지 않다고 하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사용한 금액의 한 1000분의 2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년에 사용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 가산세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뭐 세무서가 전화 와서 가산세 내라 하거나 가산세를 내라고 통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걸 보시면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을 안 했다 뭐 등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국세청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 시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가산세를. 자, 그리고 이제 사업용 계좌랑 신용카드를 등록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란 걸 해야 돼요. 요거는 홈택스에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고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사몰을 오픈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픈마켓을 이용한다거나 하면은 현금 영수증 가맹을 시켜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를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가맹 신청을 안 했다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다음 편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건데, 우리가 부가세에서 되게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득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체크를 안 하다 보면 모두가 그냥 현금 매출로 잡혀버려요. 현금 매출로 잡혀버리면 이 발행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란은 꼭 체크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쇼핑몰을 개설하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자, 쇼핑몰을 개설하는 것은 정확히 세법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은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을 생각하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제작으로 갈까 사입으로 갈까 라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또 하나 자사몰로 갈까 오픈마켓을 갈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켓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픈마켓 중에서도 뭐 스마트 스토어 등이 있죠. 왜 그러냐?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일단 입점을 하고 나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쇼핑몰이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계속 연구하고, 뭐 예를 들면 자사몰도 그래요. 자사몰이 어떤 옷을 판매하냐, 타겟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몰들의 컨셉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컨셉은 있겠지만 약간 암묵적으로 균일화된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런 컨셉들은 정말 제대로 알고
많은 공부를 해야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들의 행태를 정확히 공부하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자사몰로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언제 자사몰로 가는 것을 추천하냐? 정확한 답은 없어요. 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거는 답이 없고, 내가 충분히 공부가 됐고 자사몰을 개설하기 위해서 뭐 우리 카페 이사, 고도몰 등의 솔루션 등이 있잖아요. 그 솔루션 등의 무료 쇼핑몰 개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용은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적절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등등을 파악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사몰로 옮겨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 부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절세 팁. 이게 사실 저희가 세무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다음 영상은 정말 엑기스만 모아놨어요. 물론 절세를 하는 영상 팁도 있지만 간이가세자가 세무사한테 안 맡길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우주 쇼핑몰 사장님들은 더욱 그럽니다. 간이가세로서 신고를 할 때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절세 팁이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많은 커뮤니티 혹은 제 주변의 쇼핑몰 사장님들께 질의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 라는 것을 좀 따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 다음번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